나랑 잘 맞는 궁합, 안 맞는 궁합 보는 법 부부관계, 동업 포함. 부부인연 또는 동업할 때 궁합을 볼 때는 두 사람의 사주가 어떤 오행의 관계인지, 어떤 십신의 관계인지, 어떤 지지의 관계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오행의 관계는 두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과 성향을 나타내며, 십신의 관계는 두 사람의 역할과 입장을 나타내며, 지지의 관계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람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조화와 조정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주 격국이 서로 청탁이 되는지, 즉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청탁이란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의 기가 맑고 흐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청은 맑고 유기하며 탁은 흐리고 무기한다. 청탁은 사주의 부기와 빈천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청탁이 되는 사주 격국의 구분. 쇠왕 일주의 신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남자의 경우 중화나 신왕이면 청, 태왕이나 태약이면 탁이다. 여자의 경우 중화나 신약이면 청, 태왕이나 태약이면 탁이다. 순패 사주의 음양오행이 상생순환하고 주류무체하면 청하여 사주의 기운이 원만하고 조화롭게 흐르면 보기를 이루고 상극역전하고 막히거나 빠지면 탁하여 빈천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생순환이란 사주의 각 오행이 다른 오행을 생산하고 그 오행이 또 다른 오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은 화를 생산하고 화는 토를 생산하고 토는 금을 생산하고 금은 수를 생산하고 수는 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생순환하는 사주는 기운이 균형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행의 흐름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하다. 또한 주류무체란 사주의 각 오행이 적절한 양과 위치에 있어서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은 봄에 가장 강하고 화는 여름에 가장 강하고 토는 절기에 가장 강하고 금은 가을에 가장 강하고 수는 겨울에 가장 강한 것이다. 이렇게 주류무체하는 사주는 기운이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으므로 청이다. 한편 상극역전이란 사주의 각 오행이 다른 오행을 파괴하거나 그 오행이 또 다른 오행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은 토를, 토는 수를, 수는 화를, 화는 금을, 금은 목을 극하여 제약,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극역전하는 사주는 기운이 불균형되고 적대적으로 대립되어 있으므로 탁이다. 사주의 각 오행이 과다하거나 부족하여 기운이 정체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과 화가 과다하여 토가 막히거나 금과 수가 과다하여 화가 막히거나 토와 목이 과다하여 수가 막히거나 하는 것이다. 또는 목과 화가 부족하여 금이 빠지거나 금과 수가 부족하여 토가 빠지거나 토와 목이 부족하여 화가 빠지거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히거나 빠지는 사주는 기운이 소모되거나 중단되어 있으므로 탁이다. 생종. 사주의 각 오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주의 각 오행은 자신의 성질에 맞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는 자신의 힘이 가장 강하게 발휘된다. 이를 생지라고 한다. 반대로 자신의 성질과 맞지 않는 공간이 있고 자신의 힘이 가장 약하게 발휘된다. 이를 절지라고 한다. 그리고 생지와 절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중간 상태가 있다. 즉 천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 천간의 상태를 인간의 생로병사와 윤회사상에 대입하여 12단계로 표현한 포태법으로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로 구분한다. 이러한 상태에 따라 사주의 각 오행은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목화토금수의 5가지 오행 중 목은 동쪽이 생지이고 서쪽이 절지이다. 즉 동쪽에서는 목의 힘이 가장 강하고 서쪽에서는 목의 힘이 가장 약하다. 그리고 남동쪽이 득지, 북동쪽이 임지, 남서쪽이 공지, 북서쪽이 묘지, 남쪽이 장생지, 북쪽이 양지, 서남쪽이 병지, 동북쪽이 사지이다. 사주팔자에서는 이러한 생종을 구분하여 사주의 각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운명을 가질 수 있는지를 풀이한다. 예를 들어 일주가 목인 경우에는 동쪽에서 태어난 것이 좋고
서쪽에서 태어난 것은 나쁘다. 또한 일주가 목인 경우에는 불을 만나면 좋고 금을 만나면 나쁘다. 이렇게 생종을 구분하면 사주의 청탁을 판단할 수 있다. 통관인화. 사주의 각 신별로 희신, 기신, 한신, 합신, 겁신 등을 구분하여 그들의 위치와 관계를 살펴본다. 희신은 일주와 가까우면 좋고 기신은 일주와 멀면 좋다. 한신은 사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으로 재성이나 관성과 같은 희신을 겁점하면 그 희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므로 좋지 않는다. 합신은 사주에 있는 신이 다른 신과 합하여 새로운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희신이 합신이라면 그 희신의 세력을 강화시키므로 좋다. 하지만 합신이 충극을 받으면 그 합이 깨지고 희신의 세력도 약해지므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한신과 합신의 상황에 따라서 사주의 청탁을 판단하는 것이 징탁구청이라고 한다. 청탁은 사주의 맑음과 흐림을 뜻하며 청탁에 따라서 부귀와 빈천이 결정된다. 통관인화는 사주의 각 오행이 서로 잘 유통하고 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통관은 기의 흐름을, 인화는 기의 조화를 의미한다. 통관인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는 운명이 좋고 통관인화가 잘 되지 않은 사주는 운명이 나쁘다. 통관인화를 판단하는 방법은 첫째, 사주의 각 오행이 생지나 특지에 있는지 확인한다. 생지 즉 사계절 기준, 인사신해나 특지에 있는 오행은 힘이 강하고 절지나 사지에 있는 오행은 힘이 약하다. 여기서 특지란 일간이 통근하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다. 통근이란 일간과 같은 오행이나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간은 이 등의 지지에 통근하고 일간은 이 등의 지지에 통근한다. 통근한 경우에는 특지라 하고 통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지라고 한다. 특지는 일간의 힘을 강화하고 신강을 나타낸다. 반대로 실지는 일간의 힘을 약화하고 신약을 나타낸다. 특지와 실지는 사주의 각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운명을 가질 수 있는지를 풀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힘이 강한 오행은 다른 오행을 도와주거나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사주의 각 오행이 자신의 상극인 오행과 만나는지 확인한다. 상극은 서로 적대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목은 금을 상극하고 금은 목을 상극한다. 상극하는 오행이 만나면 기의 유통이 막히고 인화가 깨진다. 셋째, 사주의 각 오행이 자신의 상생인 오행과 만나는지 확인한다. 상생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목은 화를 상생하고 화는 목을 상생한다. 상생하는 오행이 만나면 기의 유통이 원활하고 인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주의 각 오행이 힘과 관계에 따라 통관인화가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통관인화가 잘 되어 있으면 사주의 각 오행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운명이 좋아진다. 통관인화가 잘 되지 않으면 사주의 각 오행이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운명이 나빠진다. 사주 격국의 청탁을 상청, 중청, 중등보통, 중탁, 하탁사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주의 격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청은 가장 높은 격이고 하탁은 가장 낮은 격이다. 이런 격은 사람의 지위와 명예, 재력과 건강 등에 영향을 준다. 사주의 청탁은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청탁이 본인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궁합이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남자의 사주가 상청이나 중청인데 여자의 사주가 중탁이나 하탁이면 격이 맞지 않으니 좋은 궁합이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격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소모를 일으킬 수 있다. 바람직한 궁합은 상대방의 사주 격국이 본인보다 1에서 2단계 정도 높은 것이 좋은 궁합이다. 예를 들어 남자의 사주가 중등인데 여자의 사주가 중청이면 궁합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격이 본인보다 약간 높아서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주며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이다. 상대방의 일간이 본인의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면서 상대방이 신왕한 것이 좋다. 신왕이란 일간의 힘이 강하고 기운이 왕성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필요한 오행을 제공해주고 본인의 운명을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용신이 목인데 상대방의 일간이 화인 것이 좋다. 화는 목을 생하고 목의 힘을 강화한다. 또한 본인의 용신이 상대방 사주에 견실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덕을 보는 것이다. 덕을 보는 것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본인의 운명을 개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용신이 화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화가 견실한 것이 좋다. 여기서 견실하다는 뜻은 사주의 신들이 투출 또는 투관하면서 서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인생의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사주의 신들은 천간과 지지에 해당하는 오행의 성격과 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은 불을 생하고 불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이렇게 오행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주의 신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사주의 신들이 서로 충극하거나 겁점하는 경우에는 사주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사주의 신들이 서로 합신하거나 상생하는 경우에는 사주가 견실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로 덕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때로는 한쪽은 다른 쪽의 덕을 보는데 다른 쪽은 덕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로운 오행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용신이 상대방에게 부족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용신이 금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목이 많은 것은 나쁘다. 목은 금을 깎아내고 금의 힘을 약화한다. 성격은 사주의 격국과 일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격국은 사주의 각 지지가 어떤 오행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관격, 정제격, 상관격, 칠살격 등이 있다. 일간은 사주의 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격으로 보는 궁합은 서로의 격국과 일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서로의 격국과 일간이 맞아야 좋은 궁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남성이 정관격 또는 정제격이라면 인물됨이 반듯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성이 상관태왕하거나 칠살편관이 태왕하다면 남성은 까다로운 여성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격국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성격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상관태왕이란 상관이 너무 강한 상태를 말한다. 상관은 자신의 일간을 생생하고 음양이 다른 천간이나 지지를 의미한다. 상관은 총명하고 창의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만 너무 강하면 자신의 힘을 잃고 남을 극하거나 불의에 항거하는 성향이 강해진다. 상관태왕은 사주에 상관이 많거나 상관이 편관이나 정관을 바라보는 경우에 발생한다. 상관태왕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사주로 간주된다. 상관태왕의 사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머리가 뛰어나고 말과 글이 잘 통한다. 하지만 말이 많고 비판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 때로는 거만하고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며 패션 감각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사치와 자유분방하며 규율과 질서를 싫어한다. 때로는 방만하고 반항적으로 보일 수 있다. 남을 부리거나 호령하는 기품이 있으며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다. 하지만 권위에 반발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때로는 폭력적이고 무모하게 보일 수 있다. 자존심이 강하며 정의감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논리와 이론에만 집착하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때로는 옹졸하고 고립되게 보일 수 있다. 상관태왕의 사주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장점을 살리면 천재적인 발명가나 예술가가 될 수 있지만 단점을 살리면 사회와 갈등하거나 낭패를 볼 수 있다. 합충으로 보는 궁합 화합과 친화력 여부. 일삼합과 육합은 지지의 합으로서 서로 다른 오행이나 음양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말한다.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합이 되고 육합은 두 개의 지지가 합이 된다. 삼합과 육합은 사주에서 인연, 궁합, 성격, 운명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삼합은 사회적인 합으로서 오행의 생성과 왕성기, 휴식기 등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여준다.
삼합은 다음과 같다. 목국해 묘미, 화국인 오술, 금국 사유축, 수국신 자진. 삼합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나타내며 삼합에 속한 지지들은 같은 음양을 가진다. 예를 들어 목국에 속한 해, 묘, 미는 모두 음지지이고 화국에 속한 인, 오, 술은 모두 양지지이다. 삼합은 사주에서 자신의 분야나 직업에 관련된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목국에 속하는 사람은 문화나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을 수 있고 화국에 속하는 사람은 정치나 리더십 분야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육합은 남녀의 합으로서 음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목육합 인사, 화육합 묘, 금육합 유해, 수육합 자축, 토육합 진미 술신. 육합은 서로 상극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육합에 속한 지지들은 다른 오행이면서 반대되는 음양을 가진다. 예를 들어 목육합에 속한 인과 사는 각각 목성과 화성이면서 양지지와 음지지이다. 육합은 사주에서 남녀관계나 궁합에 관련된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육합에 속하는 사람은 이성과의 만남이 잦거나 이성 친구가 많을 수 있다. 또한 남성이 양간, 여성이 음간인 것이 화합이 되어 좋고 또 일간끼리 천간합이나 상생이 되는 것이 좋으며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을 극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재가됨, 여자 쪽에서 남자 쪽을 극하는 것은 나쁘게 본다. 이 경우에는 일간이 서로 어떤 오행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병화인데 여성은 임나면 양간 대 양간으로서 여성이 남성을 극하는 것이 되며 남성은 자존심이 세니 항상 다툼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간이 서로 상극하는 관계라서 성격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지충, 육충이 궁합에서 중요한데 지지의 12가지 기운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충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지의 육충은 좌우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충미충이 있다. 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할 것을 추천한다. 지지충은 사주에서 변화와 활동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한다. 충은 새로운 시작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힘이기도 하고 부딪힘과 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주에서 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주구조와 운세에 따라 달라진다. 충은 합을 만나면 보류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 합은 간지의 작용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합을 만나면 충은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에서 합이 풀리면 충이 다시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충미충이 있고 시지에 좌우충이 있으면 오미합으로 인해 충미충이 보류된다. 그러나 운에서 좌우충이 풀리면 충미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공망으로 본 궁합은 사주팔자에서 천간과 지지가 이루는 예순갑자 중에 몇 개의 지지가 공허한 상태를 말한다. 공망은 사주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 운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망이 있는 사람과 궁합을 맞출 때에는 공망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공망은 연주나 일주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주는 조상이나 초년의 운을, 일주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운을 의미한다. 공망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좋지 않고 상대방의 공망도 본인에게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가장 나쁜 것은 교공망이라 하여 본인의 공망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의 공망도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망이 된 지지의 천간이 갑을 일하야만 진공망이 되고 기타는 가공망이라 한다. 진공망은 심하게 운명을 해치는 반면 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또한 공망은 합과 충 작용을 통해서 없어진다고 하여 해공된다고 하며 진공과 반공 등 공망 작용에 대한 효력의 차이도 구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한편 공망이 된 지지의 오행에 해당하는 천간도 공망이 되며 이러한 천간이 생로광을 얻어 기운이 왕성하게 되는 것을 공망자왕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망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충파의 원진으로 본 궁합은 형충파이란 지지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형은 서로 섞이거나 교차하는 것, 충은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것, 파는 서로 깨뜨리거나 분리하는 것, 해는 서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형충파에는 사주의 변화와 변동을 알려주며 그 세기와 작용은 각각 다르다. 형충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할 것을 추천한다. 이원진살은 한 사람의 사주나 두 사람의 궁합에서 지지간에 서로 원망하고 성내는 관계를 말한다. 원진살은 원망할 원과 성낼 진으로 뜻이 풀이되고 서로의 합이 잘 맞지 않아서 불평이 많아 원망하며 화를 자주 내게 되어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살에 속한다. 원진살은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성립한다. 진해, 진과 해가 서로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오축, 오와 축이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것. 사술, 시와 술이 서로 깨뜨리거나 분리하는 것. 묘신, 묘와 이 서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 인유인과 유가 서로 섞이거나 교차하는 것. 자미자와 미가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것. 원진살은 한 사람의 사주 내에서 원진의 조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원진살에 해당한다. 또한 두 사람의 사주를 보고 일지와 일지를 비교하여 원진의 조합이 있을 때 두 사람 관계가 원진살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일지가 병인이고 다른 사람의 일지가 신유인 경우 이 두 사람은 인유 원진살을 이루므로 이 두 사람은 연인이나 동료로서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원진살은 그 세기와 작용은 각각 다르다. 원진살 중에서도 진해, 원진살이 가장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며 귀문관살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귀문관살은 지지에만 적용되는 신살로 지지에 진해, 오축, 사술, 묘신, 인미, 자유의 조합이 있으면 귀문관살이 성립한다. 귀문관살은 그 이름처럼 마치 귀신이 사람에게 빗장을 열고 드나드는 살 또는 귀신의 영역인 살로 인생에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원진살은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갈등 때문에 특유의 정신적 예민함이 발휘된다. 이 정신적 예민함은 종교적 신심, 예술적 재능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신체의 지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원진살은 생기를 조절하거나 분열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일의 시작이나 진행에 영향을 준다. 원진살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잠이 원진살은 심장, 신장, 신경계통과 관련이 있다. 원진살은 사주의 변화와 변동을 알려주며 그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원진살이 많다고 해서 사주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하면 삶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사주에서 일지나 월지가 삼형, 원진, 파의 등이 되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충에 비하여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 궁합 볼 때 참고적으로 보면 될 것이다.